네, 숨어있는 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으기를 터지면 대형인데 아직 터지지 않은 휴화상 같은 이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던데요. 바로 이 부산 LCT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뭐 미완이다. 이게 뭐 일반적인 평가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치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게는 물어볼 사안이 하나 더 있죠. 요즘 그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예. 어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 워낙 이제 그 덩어리가 큰 건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그 친박계 현역 의원 2명이 더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배덕광 의원 말고 더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단도직입으로 누굽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두 분의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을 밝히시기 뭐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역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입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는요? 그건 거시기합니다. 언제쯤 그럼 밝힐 예정이십니까? 그건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좋고, 네.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협력을 요구한다면은 네. 제 정보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는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일단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 제가 1년 전 부산 검찰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예. 이 모든 것이 됐고 이게 크게 보도가 되니까 네. 우리 사당 원내대표들이 특검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시기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 후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원내대표들이 문제가 되면은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특검 카드가 살아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부산지검장께서도 어제 네. 시민단체 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때 그 원내대표들이 대선 후에 특검을 하자고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지금 이 특검법안 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도 사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특검을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 어떤 그 소문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 원내대표들이 특검을 합의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LCT 비리 의혹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대선 출마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꺼냈다. 이런 세간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네. 즉 문재인 대통령과 네. 김무성 전 대표 거명을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네. 네네. 그런데 제가 파악되기로는 네. 문재인, 김무성 이 두 분은 관계 없습니다. LCT 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그런데 만약 그때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제가 그러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참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두 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질문으로 대신했던 세간의 소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나 김무성 의원이 아니라 다른 그 보수 쪽에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네네. 네. 그럼 관련해서 어제 국감장에서 대표님이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그 LCT를 분양을 받으면 영주권을 주는, 그러니까 투자 이민 제도 고시를 법무부가 낸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의혹 제기가 조금 팩트가 다른데요. 네. 이 법무부가 네.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 허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네. 제주, 강원 등 예. 4곳을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허가를 했는데요. 네네. 부산 해운대 LCT의 경우 네. 다른 곳은 전부 어떤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를 예. 들면 예. 제주의 무슨 지역 이렇게 하는데 네. 부산 해운대 LCT는 네. 65,934제곱미터 즉 19,945평 그 정확하게 그 필지에만 네네.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허가를 했는데 예. 그 19,945평에 이영복 회장이 LCT 건물 3개를 네.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왜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특정한 그 땅 평수에 딱 맞는 그곳만 허가를 했느냐. 예.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지금 뭐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 네. 질문을 했는데 예. 그게 조사가 안 됐고요. 검찰 수사에서도 이게 조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가장 의문은 네. 당시 이영복 회장에 의거해서 네. 중국의 제2 건축 회사가 건설 회사가 한국에 와서 마케팅을 전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고 철수를 했습니다. 네네. 철수를 했는데 한 10여일 만에 포스코 건설이 그 공사를 시공사로 들어가고 파이낸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포스코 건설을 움직이게 한 것이 당시 친박 실세 2사람이다. 네. 2 현역 의원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네, 명이라는 네,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왜 법무부에서 네. 지역이 아니고 딱 떨어지는 평수에만 여기만 허가를 했는가? 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네. 그리고 이 포스코 건설 대형 건설 회사에서 할 때는 마케팅 뭐 조사 이원에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예.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한 10여일 만에 그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그 영향력을 행사한 2사람의 현역 의원을 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당시 법무부에서 그 LCT 투자 이민 그 대상, 이건 건물이죠. 지구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그렇죠. 그때는 예. 이제 건물이 짓기 전이니까 일종의 대지죠. 그렇죠. 아무튼 그 땅 2만 평에 대한. 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 자체가 특혜인데, 그럼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 것인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그걸 제기를 했는데, 그럼 또 하나, 당시 장관은 황교안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장관의 연루 가능성이라든지 그 연루의 정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밝혀야 될 문제죠. 그래요. 어떻게 2만 평 네. 거기에만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곳은 지역을 하면서 네. 그리고 법무부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했고 네. 또 그 2 현역 의원이 포스코 건설을 그렇게 단기간 내에 투자 및 시공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 계속 제기하시는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당시 장관이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의 최종 그 결정권자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네.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는 검찰이 밝힐 몫이지. 네네. 저는 그러한 수사 능력을 갖지 못했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검찰 수사나 아니면 뭐 나중에 특검이 발동이 된다면 특검에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난해 11월에 검찰에서 바로 LCT 비리 수사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완으로 그친 건데 이 주목할 점이 그 수사 개시 시점이 지난해 11월이면 이른바 태블릿 PC가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이 상관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 언론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던데요. 예.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 11일 부산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네. 이미 수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동부지청 수사사건, LCT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가져와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태블릿 PC 이러한 것과 꼭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그 추정 내지 분석을 하고 있냐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LCT 비리건을 꺼내 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친박이 나와서 검찰 수사가 결국 미완으로 끝난 것이다. 이런 식의 추정이 나오던데요. 그 추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보도도 보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명확한 네. 법무부의 2만 평 그리고 친박 두 사람의 포스코 건설 네. 이거였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이상의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친박 2명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의 정치적 파워가 법무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움직이고 주무를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까? 동연하죠. 네. 그럼 뭐 초선급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초선은 아니겠죠. 네.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힐 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또 이왕영과 그 인터뷰 한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의원총회가 있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를 우선하기로 결론 내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럼 통합 카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발언하고 네. 다른 TV 인터뷰가 있어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예. 기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네. 과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감사 끝난 후에 네. 정책연대건 선거연합이건 예.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아직도 불씨는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감 끝날 때까지 며칠만 지금 유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화해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의 통합을 재추진한다면 그건 곧 호남을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 내용을 봐야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예. 우리 의원들도 네.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40 플러스 20, 60석의 정당으로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당이 커지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네. 그러나 바른정당은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해왔습니다. 11월 달에 분열되게 돼 있고 네. 저는 상당수 거의 15석 정도가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이전에 네.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아봐야 7석. 네. 적으면 4, 5석. 이게 남아있을 건데 네. 이분들하고 우리 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은 또 저게 불질러 놓고 쌀아기 주워 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호남을 질문드린 이유가 뭐 대표님께서 그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지사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 좀 돌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이 이렇게 되면 전남지사 출마하셔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제가 통합은 된다 안 된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저는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 세력이 집권해야 되고 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계속 발전돼야 되고 네. 균등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호남이 발전되는 그런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일탈되면은 네.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고 예. 제가 전남지사를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도 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네. 그런 것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박지원이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뭐 확인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전남지사에 출마를 한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럼 필승카드는 민주당과의 통합 내지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민주당요? 더불어민주당요. 더불어민주당과 아직 그러한 것은 생각지도 안 했고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네. 분명히 우리는 제3당의 네. 총선 민의대로 간다라고 결정돼 있습니다. 단독 출마를 해도 전남지사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렇게 답변 말씀드리면은 제가 꼭 출마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서. 예,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대표들이 대선 후에 특검을 하자고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안 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저도 사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특검을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당시에 원내대표들이 특검을 합의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LCT 비리 의혹과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대선 출마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꺼냈다. 이런 세간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1년 전 부산 검찰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됐고 이게 크게 보도가 되니까 우리 사당 원내대표들이 특검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시기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에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원내대표들이 문제가 되면은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특검 카드가 살아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부산지검장께서도 어제 시민단체 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때 원내대표 2명이 더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사법 처리를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배덕광 의원 말고 더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단도직입으로 누굽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두 분의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을 밝히시기 뭐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역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입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구는요? 그건 거시기합니다. 언제쯤 그럼 밝힐 예정이십니까? 그건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좋고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협력을 요구한다면은 제 정보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는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일단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 거명을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네. 그런데 제가
파악되기로는 네. 문재인, 김무성 이 두 분은 관계 없습니다. LCT 비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그런데 만약 그때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제가 그러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참 문제 제기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두 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질문으로 대신했던 세간의 소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나 김무성 의원이 아니라 다른 그 보수 쪽에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네. 네. 그럼 관련해서 어제 국감장에서 대표님이 제기했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네, 숨어있는 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으기를 터지면 대형인데 아직 터지지 않은 휴화상 같은 이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던데요. 바로 이 부산 LCT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뭐 미완이다. 이게 뭐 일반적인 평가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치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게는 물어볼 사안이 하나 더 있죠. 요즘 그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어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 워낙 이제 그 덩어리가 큰 건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그 친박계 현역 의원